오직 김일성 암살만을 위해 만들어진 극비의 특수부대 684 부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실미도의 배경이 된 684 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84 부대의 탄생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코앞까지 쳐들어온 사건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일에 극대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많은 안보 정책을 직접 손보며 기존의 국방 시스템을 크게 바꾸죠. 90년대까지 진행된 교련 수업은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GOP 철책, 향토예비군, 주민등록번호 모두 이 당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정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원했는데요. 그 심기를 알아차린 각군 수뇌부는 김신조가 소속된 북한의 124 부대처럼 한국도 김일성 암살을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자고 제안하죠. 물론 이 당시에도 HID나 UDU처럼 북한에 몰래 침투하던 특수부대는 있었지만 아예 평양까지 들어가서 주요 임무를 사살하려는 부대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다소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담대한 의견에 협족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예 김일성 암살 부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는데요. 그 즉시 육군과 해군, 해병대에서는 김일성 암살을 위한 특수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북한 침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서해의 섬들에 기지를 짓고 그 지역명을 따와서 부대 이름을 정했죠. 하나씩 살펴보자면 육군은 성갑도 부대, 해군은 장봉도 부대, 그리고 해병대는 만이산 까치 부대를 조직했는데요.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공군만 이런 부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공군은 이런 특수부대를 만들 역량이 모자랐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공군에서만 암살부대를 만들지 않으면 박정희의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도 암살부대를 조직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그 기지는 인천에서 20km 떨어진 실미도에 세워졌습니다. 또 김신조가 소속된 124 부대처럼 부대 인원도 일부러 31명으로 구성했죠. 그런데 평양에 침투하는 이 위험천만한 임무에 맨정신으로 자원할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사형수들을 반강제로 데려간 것처럼 나오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수는 반드시 그 시신을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해서 아무리 군부독재 시절이었다고 해도 군이 마음대로 사형수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죠. 유족들이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일이 상당히 커지니 말입니다. 결국 공군 측 모병관들은 직접 거리와 농촌으로 나서서 각종 달콤한 말로 순박한 청년들을 유혹했는데요. 당시 이 모병관들은 몸이 건장해 보이되 가난하고 가족도 몇 없어서 만약 죽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청년들을 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취업과 급여, 의식주 제공과 같은 말을 하며 이들을 현혹했죠. 그 말에 넘어간 순진한 청년들은 곧 이 부대에 자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968년 4월 공군 소속의 항공정보부대 예하 209 파견대에서는 김일성 암살 특수부대가 창설되었고 그 이름 역시 창설 일자에 맞춰 684 부대라고 정해졌죠. 위험천만한 북파 임무만 마치고 나면 큰돈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31명 청년의 부푼 꿈과 함께 그렇게 684 부대의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이들은 실미도에 도착한 첫날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임무가 단순한 북파 작전이 아닌 평양의 김일성을 암살하는 작전이란 걸 알게 되었죠. 또한 한국에서 정규군을 보내 김일성을 암살한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커지니 684 부대에 입소한 이들의 신분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공작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공작원이라는 애매한 신분이 된 청년들은 김일성 암살을 위해서 입소 첫날부터 지옥훈련을 시작하는데요. 684 부대의 교육을 맡은 담당자들은 첫인사 대신 갑작스러운 실탄 사격으로 훈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신이 바짝 든 공작원들은 하루에도 500발 넘게 실탄 사격을 하며 강인한 전사로 거듭나야만 했죠. 또 공군 소속답게 각종 강화 훈련이나 공수훈련도 쉴 새 없이 했고 수영에도 완전한 달인이 될 정도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한 훈련 중에는 3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전투 수영을 하다가 한 명이 익사하기도 했으니 훈련 중 낙오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릴 정도로 그 수준이 가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북한에 가서도 절대로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총기로 사격 연습을 하거나 매일 북한군의 말투, 습관 등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옥과도 같았던 1년이 지나가고 684 부대는 기다리던 김일성 암살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막상 상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공작원 중 최정예 9명만 뽑아서 데려간다는 공지만 계속할 뿐 구체적인 작전 시기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죠.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남북한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684 부대가 창설될 때만 해도 진짜 전쟁할 것만 같았던 남북한이 1969년 이후로는 천천히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양측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러워하는 마당에 굳이 성공 확률도 지극히 낮은 작전을 벌여서 상대방을 더 자극할 이유는 없었죠. 또 684 부대를 비롯한 서해 지역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여러 부대는 훈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처럼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684 부대를 비롯한 서해의 비밀 부대들의 존재 자체를 쉬쉬하게 되자 한
한때 이 부대들을 조직했던 관리자들은 서서히 다른 부대로 재발령 나기 시작했죠. 또 어차피 김일성 암살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장교들도 굳이 684 부대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84 부대는 아예 상부에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유령 부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가장 신난 건 실미도에 남아 공작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부사관급의 실무자들이었죠. 이들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상부에는 부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고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부대 운영 지원비를 상당 부분 빼돌렸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소령급의 책임자가 684 부대의 정식 대장이었지만 주로 인천의 사령부에 있느라 직접 실미도까지 가서 업무를 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사관들의 횡령을 알기 어려웠죠.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684 부대의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현재 가치로 한 달에 약 1억 원에 달했지만 대부분 부사관의 뱃속으로 들어가느라 공작원들의 월급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매일 쌀밥과 고기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싸구려 밀밥에 된장국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또 이런 와중에 면회나 외출은 물론이고 심지어 외부에 편지 한 통조차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제한이 심했으니 공작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교육대장을 찾아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건 더욱더 심해지는 구타뿐이었죠. 이처럼 지옥 훈련을 마친 뒤 조국을 위해 출정할 전사가 아니라 그저 감옥에 갇힌 죄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생활이 이어지니 공작원들은 서서히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관병을 폭행한 공작원도 있었고 썰물대를 틈타 근처 섬으로 도망간 일도 있었죠. 그러자 교육대장은 다른 공작원들이 사고를 친 인원들을 직접 때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기애고 뭐고 그냥 자신들의 동료를 구타하도록 시킨 것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작 간부들의 공금 횡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공작원들은 차라리 부대를 해체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 684 부대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684 부대의 공작원들은 실미도에 갇혀 지내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느니 차라리 실미도를 탈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곧 이들 사이에서는 실미도에서 탈출해 서울까지 간 다음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공직자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자는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공작원들이 실미도에 처음 도착한 지 약 40개월이 지난 1971년 8월 23일 공작원들은 새벽을 틈타 오랫동안 작전을 준비한 거사를 일으켰는데요. 그날 당번병 역할을 맡은 2명이 망치로 교육대장의 머리를 가격하며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곧 교육대장의 방에 있던 총기와 실탄을 가져왔고 다른 공작원들과 함께 기관병들을 순식간에 사살했죠. 게다가 이들은 이미 40개월 동안 매일같이 지옥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잠에서 막 깬 기관병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결국 거사일까지 남아있었던 공작원들 24명 중 기관병에게 사살된 단 1명을 제외하고 23명 모두가 실미도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 이들은 인천에 도착했고 그 즉시 시내버스를 탈취해 곧장 청와대로 달려갔는데요. 당시 군사령부에서도 이들의 침투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까지 가려는 공작원들의 마음과 달리 이들이 탄 시내버스는 여의도 바로 밑에 있는 대방동에서 군경에 포위되었고 더 이상 남은 선택지는 없었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한 공작원들은 결국 수류탄을 내던지며 다같이 자폭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국회에서는 곧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자폭 시도에도 끝내 살아남은 공작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요 공직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예전 마음은 갑자기 어디로 간 것인지 4명의 공작원은 국회에 가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그럴듯한 말로 달콤한 제안을 해온 것이죠. 첫 입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말을 믿었던 청년들은 결국 입을 꾹 다물었고 유일하게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국회 진상조사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극비로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4명의 공작원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총살되었는데요. 이로써 한때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684 부대의 공작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당시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하에 이들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묻혔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저 무장공비들이 난동을 피웠다고만 알려져 있었죠. 이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운의 특수부대인 684 부대는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영화에서는 미처 나오지 않은 당시의 진실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